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독해 박지성입니다. 우선 한 장 넘기면요. 자, 독해와 논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 편입 시험에는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빼가면서 왜 내가 이 강좌를 들어야 하는지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입 시험 한번 봅시다. 편입 시험. 영어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영어가 있죠. 우리가 단락전개도 연역식 구조를 가지는데 자,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편입 영어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외국어에 해당되는 영어를 내가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What? 단어를 알아야 돼요. 우선 이 단어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게 어휘 파트라고 하는 거, 어휘 파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영어로 words, 이거는 vocabular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모여서 특정 법칙에 따라서 문장이 형성되잖아요. 그 파트를 물어보는 게 문법이야, 문법. 여기 이제 grammar, 좀 더 어렵게 syntax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빈칸 넣기라고 해서 문장 완성이 있어요. sentence completion, 문장 완성, 문장 완성. 자, 여기서 이제 문장 완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논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강좌에 해당되는 바로 이 배경 지식 필요한 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논리를 풀 때 배경 지식이라는 게 너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많은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 주어진 지문 내에서 온전한 객관적 정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못 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입의 꽃이라고 하는 독해가 있는 거죠, 독해. 제가 독해를 하는데 편입의 꽃이래요, 꽃이래. 사실은 이게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합쳐서 문장이 돼서 문장이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요거 이제 small version, 애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작은 거. 요 개 파트인데, 자, 우리가 독해에서 여러분들 이 배경 지식이 특히나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집 떡볶이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독해 파트에서 왜 배경 지식이 정말 필요한지 그걸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적을게요. 편입 영어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 영역이 아니라서 뭐 언어 영역. 이거는 객관적 정보 파악입니다. 자, 다시. 자, 편입 요구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지문에 대한 객관적 정보 파악.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다시.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주어진 지문에서 뭘 파악하는 거다?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 정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할 때 여기서 쓰여진 문자만으로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될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글을 쓸 때 이 글 안에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 이미 깔린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글을 읽을 때는 거기에 깔려 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전무할 때는 객관적 정보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배경 지식의 필요성을 살짝 설명하면서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도록 한번 이야기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독해나 논리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 볼게요. 주어진 지문이 있다고 봐요. 단어도 알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문장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문장에 있는 구문도 내가 다 이제 파악해서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문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는데 다 읽고 났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감도 오지 않는 거야.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뭔 말하고 있냐. 그럼 첫 번째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 다시 말하면 응집성을 생각하지 않고 글을 읽어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어.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나오는 거, 아, 인과적 연결이구나. 아,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아, 앞에 내용을 부연진술하구나. 이런 걸 다 따지면서 읽었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때 감이 안 왔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막 정치 지문이 나왔어. 경제 지문이 나왔어. 또는 주식 지문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사람은 단어를 알아도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배경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본 배경 지식 강좌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뤄요. 자, 인문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학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강을 하셔가지고 자, 본인이 중후반부에 우리가 1년 녹사에서 중후반부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요 목차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지식이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영어로 background knowledge. 자, 뒤에 깔려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영어 지문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 자, 이거 볼게요. 어휘. 그 다음에 문맥적 상황의 배경이 되는 지식인데 사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추석이라는 단어를 딱 쓰게 되면 정말 이 추석이라는 문자만 딱 들어와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석과 관련된 지식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추석을 보게 되면 이 추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뒤에 쫙 생각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그럼 뭐가 생각나요? 명동에 예를 들어서 아주 현란한 네온 사인 이런 게 다 그 단어 안에 숨어있는 배어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그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그러면 글에 대한 깊이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예 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해도 안 되는 지문의 종류도 있다라는 거야. 아주 쉬운 지문이나 아니면 어느 문화권에서도 공통독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이 보편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 내가 모르는 분야, 경제 분야, 내가 모르는 분야, 철학,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이 모르면 감을 못 잡는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번에 준비한 강좌가 바로 이 배경지식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실제 나왔던 지문을 바탕으로 실제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지문도 아니에요. 편입에서는 중하위 정도 되는 지문입니다. 이 가천대에 나왔던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 들여다봐도 뭐가 어려워 막 우선 첫 번째 뭐가 어려냐면 이 사상가의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였으면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깊이가 아주 얕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냐? 지금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개념 한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걸 몰랐으면 앞에 있는 내용 절대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읽어도 단어를 알아도 그냥 붕 뜬 느낌이야. 다시 말하면 감이 안 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보드리아를 다룰 때 소비라는 단어를 갖다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생산이잖아요. 생산은 누구예요? 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생산의 주체가 있고 생산의 소유권을 따로 생각. 우리가 캐피탈리스트, 자본가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나 공장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생산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동자, wage workers.
임금 노동자란 말이에요. 자, 이 생산을 중심으로 이 생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pitalist, 그 다음에 wage workers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르크스는 여하튼 생산을 중심으로 뭔가 사회의 계층을 설명하면서 사회의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중심이 생산이라서 한동안은 계속 마르크스의 이론이 계속 다음 학자에 의해서 연구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뭐냐면 부르디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상에서 정말 중요한 주체는 뭐냐면 바로 소비자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산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완전 방향을 바꿔놔요. 그러면서 이 산업사회의 중심을 생산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본가 아래서 자본가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하면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비가 지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가 지속되지 않으면 공장 안 돌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공장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이거 중심으로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걸 모르면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하면서 이제 소비의 과시적 소비라는 거 있죠? 내가 소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려고. 그럼 따지고 보면 실용성은 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부르디가 나왔는데 부르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자본이랑 그 다음에 이 허비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깊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종류가 총 3개거든요. 바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의 economic capital, 그 다음에 social capital, 그 다음에 cultural capital이라는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이 너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의해서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사회에 구별이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빼내는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라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된 질문을 갖다가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금 여기에 해당되는 뭐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조금 깔려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 이 글을 갖다 이해하는데 편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그 3, 4분 안에 여러분들 주어진 지문에서 이 정도 되는 수준 이거 그냥 미국 사람이 읽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초등학생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 그 3, 4분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시험에서는 나온 사람 또 나옵니다. 내용만 살짝 달라져요. 마르크스가 안 나오겠어요? 마르크스가 미친 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미셸 푸코 얘기할 때 마르크스 이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원래 기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론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론이 뒤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양한 가지치기의 분야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플라톤 공부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시작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을 찬성하는 쪽으로 갈 사람이냐 플라톤을 반대할 쪽으로 갈 사람이냐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의 이론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거기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쭉 살펴보는 게 배경지식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